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전기차 화재 논란과 지하주차장의 안전 문제와 AI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캘리포니아의 AI 법안 논란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한국에서 최근 큰 화제를 모은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과 그로 인해 불거진 지하주차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을 위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 EQE 전기차 화재로 인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되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재는 전기차가 충전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으며 그 결과로 인해 인근 수십 대의 차량이 소실되고 100대 이상의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주차장 위에 위치한 건물도 전기와 전력을 상실해 수백 명의 주민들이 비상대피소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무려 8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전기차를 야외 주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안전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보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화염에 휩싸이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가 화재 시 더 뜨거워지고 진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도 전기차 화재로 인해 수만 대의 차량이 리콜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너럴 모터스는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인해 수만 대의 쉐보레볼트를 리콜했고 현대자동차는 약 12대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약 8만 대의 전기차를 회수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밀집된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야외 주차장이 드문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 공간에서의 화재 발생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 EV 화재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보고되며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이 전기차 주차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는 직원들에게 전기차를 외부에 주차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무역협회는 EV 충전 포트를 지상주차장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EV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에 특수 소화기와 장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일부 아파트 단지는 EV 소유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전기차를 꺼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에 사는 영화감독 하원준 씨는 아파트에 EV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EV 사용자 최경석 씨는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EV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은 전기차의 안전성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다 엄격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소식은 인공지능 AI 산업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AI 규제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심의 중인 AI 규제 법안 SB 1047이 업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AI 모델 개발자가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재앙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재앙적 피해란 최소 5억 달러의 피해나 대량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특정 컴퓨팅 파워 임계값을 충족하고 훈련 비용이 1억 달러가 넘는 AI 모델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GPT-4 모델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그 본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법안의 주요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가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이를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규모 AI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AI 스타트업과 기술 대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이 지나치게 모호한 제약을 부과하여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YCOMBINATOR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루터 로우는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의 혁신에 냉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터, 오펀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이 제안한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법안을 제안한 스콧 위너주 상원의원은 자신이 기술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AI 산업의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법제화한 것일 뿐 지나치게 규범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너 의원은 특히 AI 개발자들이 이 법안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소문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AI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법안이 모호하고 현재의 기술로는 법안을 완벽히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안의 논란은 단지 한 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AI 규제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그에 따른 규제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쳐 혁신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기술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AI 규제 법안 논란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혁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